캐나다 전 총리의 인생 역전. 장 크레티엥. 3번 연속 캐나다 총리 자리에 오르는 기록을 세우며 가장 성공적인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런 위대한 정치인이 되기까지 정말 순탄치 않은 인생사였습니다. 장 크레티엥은 선천적으로 청각 장애인이었고요. 장애 후유증으로 왼쪽 안면 근육이 마비돼 발음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학교에서는 온갖 비아냥을 받으며 따돌림을 당했고요. 어머니는 입에 종일 자갈을 물려가며 교정교육까지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몰랐네요. 그런데요, 장 크레티엥이 진로를 고민하던 때 운명 같은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아버지를 따라 크고 작은 집회에 참석하게 되면서 정치라는 세계에 눈을 뜬 거죠. 그리고 아들아, 비록 네가 장애를 가졌지만 너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단다. 아버지의 용기 있는 말 한마디에 큰 힘을 얻은 그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 그리고 1963년 캐나다 퀘벡 연방선거구의 하원 의원으로 선출됩니다. 그런데 캐나다 퀘벡주 출신이었던 그는 정계에 처음 진출했을 당시에 영어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걸로도 비웃음을 많이 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특유의 성실함과 긍정적인 마인드로 업무를 빠르게 이해해서 역대 총리들에게 신임을 톡톡히 받게 됐고요. 그 뒤 각 부처의 장관을 맡으며 나란 일에 힘썼죠. 그리고 1993년에는 비로소 당원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아 자유당 대표로 총선에 나서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그를 가로막는 핸디캡. 진보 보수당이 내걸었던 광고입니다. 이것이 총리의 얼굴인가? 라는 카피와 함께 인신공격을 한 겁니다. 정책이나 그럼. 철학이나 이런 건 모르겠는데 저건 좀 치사한 거죠. 오히려 자기 표 깎아먹는 거 아니에요? 저런 광고를 했다는 거 자체가. 하지만 이 긍정맨 크레티엥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묵묵히 자신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It's true that I speak on one side of my mouth. I'm not a Tory. I don't speak on both sides of my mouth.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일갈. 네, 참 품이 있네요. 품이 있습니다. 네. 그의 뜨거운 진심과 공약은 당의 압승을 이끌어내고 결국 총리에 당선, 그리고 총리로 당선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전 정권에서 물려받은 국가 채무를 해결하는 것. 긴축 재정으로 정부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그리고 여러 국가와 자유무역을 수용하며 수출 호재를 터뜨렸습니다. 그 결과 90년대 말에는 연간 8조 7천억 원의 재정 흑자를 기록하며 캐나다 경제를 안정화시켰다고 합니다. 야, 그래서 언론과 국민은 그를 두고 캐나다를 세계 최고의 국가로 이끈 남자라고 칭송한 겁니다. 인생은 롤러코스터 파란만장 인생사 19 4위를 공개합니다. 할리우드 미운 오리 새끼의 변신. 1981년 네덜란드계 아일랜드인 아버지와 아프리카계 미국인 흑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한 소녀. 넌 하얀 편인데 왜 너희 엄마는 까매? 아니, 정말 너희 엄마가 맞아? 피부색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따돌림을 당한 소녀. 하지만 그녀는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 않고 어릴 때부터 배우의 꿈을 키워갔는데요. 하지만 배우의 길은 역시 쉽지 않았죠. 흑인을 연기하기는 덜 까맣고 백인을 소화하기는 덜 하얀데? 응? 이렇게 오디션장에서도 늘 차별과 소외를 당하던 그녀. 한 배역이라도 따기 위해 쪽잠을 자가며 몇 달씩 오디션장만 찾아다니기도 했다는데요. 자, 그런데 그녀가 진짜 할리우드 영화 속 배우 같은 삶을 살게 되는데요. 누구지? 누구야? 누군지 궁금하시죠? 자, 바로 영국 왕실의 새 가족인 메건 마클입니다. 자, 메건 마클이 직접 밝힌 자신의 흑역사. 매번 오디션에서 떨어지자 생계를 위해서 한 문구 잡화점에서 포장 일을 하기도 했고요. 자, 결국 꿈을 포기해야 하나 싶었을 때 꿈만 같던 캐스팅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자, 훗날 이 작품은 그녀를 인생 역전시킨 작품이 됐는데요. 바로 2011년에 방영된 미국의 법정 드라마 슈츠. 변호사를 꿈꾸는 유능하고 매력 있는 법률 보조원 레이첼 제인 역을 맡게 된 거죠. 자, 그때가 바로 또 그녀의 인생의 변곡점을 찍는 타이밍. 해리 왕자가 드라마 슈츠의 애청자였고요. 특히나 그녀의 왕팬이었다고 합니다. 진짜? 그리고 2016년 한 지인이 소개팅을 주선했고 대박. 첫 만남부터 데스티니 첫눈에 반한 두 사람은 2016년 11월 공식적으로 열애를 인정한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두 사람의 결혼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이유.
바로 메건 마클이 영국 왕실에 입성한 첫 유색 흑인 혼혈이기 때문이랍니다. 처음이구나. 자,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건 영국의 한 유력 일간지에 따르면 메건 마클의 어머니 쪽 조상은 미국의 엘라베마 농장에서 목화 솜을 따던 흑인 노예였고요. 아버지 쪽의 조상은 런던 윈저성의 하인이었다는 겁니다. 영국 왕실이 멋있네요. 멋있게 느껴지네. 영국 왕실도 확실히 변하고 있네요. 인생은 롤러코스터 파란만장 인생사 19 이번에 3위 공개합니다. 아르헨티나의 구세주 메시 비망감. 현존하는 최강의 공격수라 평가받는 바로 그 이름, 리오넬 메시. 그의 고난사는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철강 노동자이자 지역 축구팀 코치였던 아버지와 청소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메시. 그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축구와 가까워졌고요. 1995년 뉴웰스 올드보이스 유소년 팀에 입단해 유망주로 주목받았습니다. 메시는 날카로운 슈팅과 오랜 시간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입단한 해부터 4경기 연속 팀의 우승을 이끌어냈는데요. 하지만 쭉쭉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아드님께서는 성장 호르몬 결핍증입니다. 신장은 많이 커봐야 150cm 남짓일 겁니다. 축구 선수로서는 아주 치명적인 결함일 뿐더러 게다가 치료를 위해 필요한 돈은 매달 $1,000. 그렇게 안타깝게 꿈을 포기해야 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 어느 날 가족들 모두 스페인으로 건너온다면 우리 쪽에서 모든 치료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오? 설마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렇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연습을 하고 유소년 축구단에서 매 순간 최고의 플레이를 해온 메시. 그의 재능을 눈여겨보고 있었던 세계 명문 구단 FC 바르셀로 B에서 엄청난 제안을 해온 것이죠. 그리고 입단 후 구단의 지원으로 꾸준한 치료와 훈련을 받은 메시는 170cm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평균보다 작은 신장을 보완하기 위해서 날렵한 드리블과 재빠른 플레이를 강점으로 삼아 유소년 축구계를 그야말로 평정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쭉 메시의 인생이 고속도로처럼 뻥 뚫렸느냐? 아닙니다. 2006년엔 독일 세계축구대회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을 했는데요. 상대편을 팔꿈치로 가격해 47초 만에 퇴장. 게다가 독일과의 8강전에서는 벤치만 지켰습니다. 그러자 그 실력 좋은 줄 알았는데 완전히 속빈 강정이네 라며 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쏟아지기 시작. 기대를 한다는 유망주 기사가 쏟아졌었는데 맞아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좀 생각보다 별로여서 또 축구계가 기사가 세잖아요. 혹평이 막 엄청 쏟아졌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묵묵히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2008년 유럽 축구연맹 리그에서는 보란 듯이 이 리그에서만 무려 23골을 넣으며 내가 바로 메시다를 보여주었습니다. 2009년엔 FIFA 선정 올해 선수상을 비롯 축구 선수로서 받을 수 있는 상은 모조리 휩쓸어버린 메시는 전 세계 모든 축구 팬들에게 구세주라는 뜻의 메시아라 불리게 됐습니다. 자, 1위 후보들을 그러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부터 공개해 볼까요? 인도 가정부의 인생 역전 스토리. 고난과 장애를 극복한 원더우먼. 인생은 롤러코스터 파란만장 인생사 19. 저 한 기자의 1위 후보 공개합니다. 인도 콜카타 외곽의 한 빈민가. 이곳에 사는 바비 할더는 보수적인 아버지의 강요로 12살의 학교를 그만두고 곧장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이듬해 엄마가 됩니다. 그런데 이 소녀 바비 할더의 결혼 생활은 매일매일이 악몽 같았습니다. 남편의 무자비한 폭력이 그녀를 괴롭혔기 때문인데요. 결국 아이들을 데리고 무작정 뉴델리행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무작정 도망갈 정도면 도망가는 뭐 얼마나 비참한 생활이었는지. 얼마나 괴로웠으면. 예,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뉴델리에 도착한 바비가 호구지책으로 택한 것이 바로 가정부. 그러나 이마저도 녹록치 않았습니다. 처음 일을 하러 간 집에선 쉴 새 없이 그녀를 부려먹은 것도 모자라 오늘 손님 50분 정도 오실 거야. 혼자 다 할 수 있지? 정말 노예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던 바비는 참다 다른 집 가정부로 다시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곳에서 그녀의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집의 주인은 은퇴한 인류학 교수 프라보드 쿠마르. 어느 날
프라보드는 바비가 책장에 먼지를 털던 중에 책을 읽는 모습을 발견. 그리고 그는 바비에게 책을 선물해줬고요. 와. 그녀가 책을 좋아하자 바비, 너의 이야기를 글로 한번 써보는 게 어때? 라며 노트와 펜을 선물합니다. 대박. 그런데 한 달 뒤 바비가 내민 노트 한 권. 그 안에는 자신을 버린 엄마, 계모의 구박, 바비 자신의 고난 그 자체였던 인생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모두 남편이라는 주인을 떠나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무엇보다도 내 아이들이 더 나은 조건에서 살기를 바랐다. 자기 혼자면 죽을 수 있었지만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못 그런 거예요. 한 여인의 파란만장한 인생사를 읽고 뜨거운 울림을 느낀 프라보드. 바비, 이건 책으로 내야 해. 곧바로 프라보드는 가정부 바비를 책상 앞에 앉힌 후 함께 글을 퇴고한 뒤에 완성된 원고를 출판사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2002년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바비의 자전적 소설 A Life Less Ordinary. 책은 출판되자마자 단숨에 베스트셀러에 올랐고요. 와. 이것은 가장 용기 있는 이야기다 라는 찬사를 받으며 지금까지 총 21개 나라 말로 번역 출간됐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180도 인생이 바뀐 그녀에게 가장 달라진 점 한 가지가 뭐냐고 물었는데요. 바비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우리 엄마는 작가야 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롤러코스터 파란만장 인생 49 저 전 기자의 사실상 1위 후보를 공개하겠습니다. 1976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앨런타운. 축하드립니다. 공주님이에요.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게 됩니다. 평생 의족을 착용하거나 휠체어에 의지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아리뼈가 없이 태어난 에이미 멀린스는 결국 첫 돌이 지나고 무릎 아래를 절단하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늘 의족을 차고 다니고 하루도 빠짐없이 다리를 두꺼운 고무밴드로 조인 뒤 재활 운동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넌 나약하지 않아. 정말 강하고 힘이 넘치는 소녀야. 그녀를 치료한 담당 의사 한마디에 큰 감동과 힘을 받은 그녀. 정말 그때부터 마음을 확 고쳐먹었습니다. 무한 긍정 소녀로 말이죠. 이후에 의족과 한 몸이 돼서요. 자전거, 하이킹, 수영 등 모든 스포츠를 섭렵. 그러다가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꿈을 키우게 됩니다. 바로 육상 선수가 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죠. 더운 여름날이면 땀이 차서 의족이 빠지기 일쑤. 하지만 그녀는 육상 선수의 꿈을 향해 뛰고 또 뛰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 21살이 된 에이미 멀린스는 결국 애틀랜타 장애인 스포츠 대회에서 미국 대표로 출전했고요. 100m를 15초 77의 완주. 와. 그리고 멀리 뛰기는 3.5m로 세계 신기록을 수립합니다. 당시 멀리 뛰기에서 그녀가 세운 세계 신기록은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나는 거 무사해요? 그렇죠. 이후에 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육상 선수로 불리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 그녀는 알렉산더 맥비 런웨이에서 의족을 신고 당당히 모델로 서기도 했고요. 와, 멋있다. 육상 선수이자 런웨이를 걷는 모델 에이미 멀린스는 어느 인터뷰에서 인류가 만든 가장 큰 역경은 정상이라는 개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데스크 최문희 에디터님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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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의 기사 총평 주신다면요? 네. 혹여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 우리 시청자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되고 또 힘을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위 기사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1위는 고난과 역경을 극복한 원더우먼. 감사합니다. 예!